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주십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 생기는 외곽에 있는 전철역, 이런 것들에 있는 콘도는 투자할 만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곽에 있는 콘도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투자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외곽에 새로 생기는 전철역 이런데 우리가 콘도가 생긴다라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싸다고 해서 덥석 싸버리면 그게 싼 것도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투자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파란색 있죠? 요게 MRT 블루 라인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있습니다. 요게 BTS 수쿰빗 라인이고, 여기 보면 청록색 있죠? 요게 BTS 실롬 라인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시내들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보면 전부 다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메트로 맵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있는 게 블루 라인이고요. 요렇게 있는 게 지금 수쿰빗 BTS고요. 요게 BTS 실롬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새로 생기는 노선에 요 지금 중심부하고 연결된 게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이 BTS 라인도 전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 BTS 라인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BTS 라인에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절되는 시내하고 단절되는 부분의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만약에 인프라가 갇혀 있어서 콘도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콘도의 투자 가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거 빨간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시내 쪽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무한 공항도 있고 이 지역이 시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 이 지금 이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을 보면 이거 지금 옆에 운하하고 지금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철 주변에 이렇게 운하가 단절돼 있고요. 옆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대부분이 지금 전부 다 단절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세권이 개발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노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 외곽이죠. 너무 외곽이고요. 지금 요거는 시내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심부에서 아주 벗어난 지역은 아닙니다만,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뭐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콘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대표적인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 시컨 스퀘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콘도가 없죠. 그렇죠? 콘도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콘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라인 전체가 콘도가 전혀 필요 없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소수의 위치에만 콘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이런 데 지어지는 거 아무거나 싸다고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내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전철을 타고 가면 더 멀겠죠. 그냥 여기서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해서 밑에 있는 BTS 전철역까지 가서 그러고 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괜찮겠죠. 그냥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외곽에 이렇게 전철이 나 있죠. 그러면
시내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철역마다 한국처럼 역세권 개발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처럼 재개발하듯이 막 닦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건물 올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위치가 아니면 주변이 자연스럽게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생긴다 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쪼로로록 돼 있죠. 이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내 거의 붙죠. 사실은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연장이 됩니다만 지금 요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외곽 부분부터 지금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안은 전혀 새로운 노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콘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로 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콘도가 많겠습니까? 이 방화가 지금 보시면 블루라인하고도 연결돼서 위로도 연결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실롬 라인하고 연결돼서 시내 쪽으로 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잘 보시면 콘도가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콘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콘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콘도들 많죠. 콘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마다 또 콘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가면 계속해서 콘도들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있죠. 자, 그래서 콘도들이 여기도 지금 콘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콘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크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쇼핑몰 하나 있죠. 시콘. 자, 요 정도 밖에는 인프라가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대부분 배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즉 인프라가 갇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싼 지역에 콘도들이 많이 생기면 이 지역들은 대부분 배드타운화된 콘도들만 만들어집니다. 이런 콘도들은 딱히 투자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공급이 많게 되면 특히나 투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드타운화 된다라고 해서 투자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창기에 투자를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초창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에서는 거의 대부분 콘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철이 올라갑니다. 전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콘도들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콘도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이 콘도들이 지어지는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들이 지어질 때는 이 노선이 개발된다고 확정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쯤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콘도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콘도들이 생기면 이 콘도들은 크게 가치가 덤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맨 처음에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전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몇 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완성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철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에 콘도가 완성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활성화될 지역이라도 너무 일찍 사거나 너무 늦게 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외곽에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콘도가 많이 지어진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지역의 콘도들은 굉장히 가격이 싸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한다. 그러면 1억 정도 하니까 가격이 싸구나. 해갖고 덜컥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싼지 안 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준에서 가격이 싼 거지 이 지역 내에서 가격이 싼지 안 싼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 1억이 이 지역에서는 평균가가 8천일 수도 있고요. 7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1억 2천인데 내가 1억에 싸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전혀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비싸게 산 경우가 많고요. 또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 콘도가 다른 콘도에 비해 가격이 싼 콘도를 샀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위치나 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유닛의 가격이 그 콘도 안에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콘도라는 게 가격이 쌀수록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어디 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일요일 날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2번씩 다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